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쥐를 잡아서 코트를 만들고 고물장수가 손줄에 끌고 다니면서 걷어들인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하던 시절이 있었죠. 1960년대 중반입니다. 그 시기를 넘어서면서 이런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출은 성장의 엔진이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이라면 사생결단이라도 내겠다는 기세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수출 드라이브였습니다. 모든 것이 수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큰 소리를 치고 그런 기업들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새롭게 문을 여는 기업들도 많았죠. 그 수출 전쟁 속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인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한 대우그룹의 창업자 31살의 청년 김우중 씨입니다. 실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대망의 꿈을 안고 사업체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일일이 찾아뵈어야 돌이 이오나. 우중아, 오늘도 밤샜어? 어서 와라. 기업 안내장 좀 만들어 보느라고. 야, 아무튼 강철 체력이다. 안내장이야 을지로 인쇄소에 맡기면 쫙 빼주는데 그걸 직접 쓴단 말이야? 직접 써보고 싶어서. 우보가 개업식 때 고사 지내려면 떡이라도 있어야지. 종로통에서 떡 좀 한 시루만 주문해줘. 네, 알겠습니다. 김우중 부장님. 이우복은 김우중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사귀어온 절친한 관계의 친구다. 그렇게 1967년 3월 충무로 일가의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시작된 대우실업. 한때 우리나라 재계순위 2위까지 올랐던 대우그룹의 시작이었다. 야, 김 부장, 오늘 출발하는 거야? 홍콩, 타일랜드, 싱가포르까지. 한 보름 정도 걸릴 거야. 이건 뭐 회사 등기 마치자마자 해외 출장이로구만. 회사 등기만 한다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역거래법상 수출 회사가 되려면 $10,000 이상 신용장이 있어야 되거든. 난 수출 업무는 생소해서 그냥 신용장 받으면 신용장대로 선적하고 선적 끝나면 은행에서 돈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꽤 복잡하네. 그런데 다른 수출 회사 사람들도 이렇게 기를 쓰고 일하나? 왜? 힘들어서? 뭐 그렇다기보다도 사람이 더러 쉬는 때도 있어야 하잖아. 쉬면 뭐해? 심심하긴 하지.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야 일에 쫓기는 게 낫지. 안 그래? 야, 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을래? 쉬지도 않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자, 네, 다녀올게. 대우실업 주식회사 영업부장 김우중. 자, 이제 시작이야. 지금까진 남의 일만 죽도록 했지만 이제 내 자신의 일을 죽도록 할 거야. 지금부터는 대우실업만 있을 뿐이다. 대우실업에 간판을 단 후 첫 동남아 출장. 이제 김우중은 자신의 회사 대우실업의 이름으로 뛰어야 한다. 그는 슬그머니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김우중입니다. 김군, 나다. 사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지 않으면 오늘 좀 만나세. 무슨 일이라도... 일단 와. 섬유수출업체 한성실업의 김용순. 그가 부르면 김우중은 일단 가봐야 할 입장이었다. 김용순 사장은 김우중의 대학 4년간의 등록금을 마련해준 사람이다.
지난 졸업식 때는 손목에 차고 있던 스위스제 최고급 시계까지 풀어주면서 졸업을 축하했던 그였다. 얼마 전에 김군 어머니를 뵀는데 유학을 가겠다고? 예, 사장님. 가능하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요.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부흥부는 그만둬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겠죠. 유학까지 말어. 예? 내 말 들어. 나중에 내가 언제라도 보내줄 테니까. 예. 그 대신에 여기 와서 우리 임혜만 부장이 하던 일을 당분간 맡아줘. 무슨 일을... 원사 수입 업무야. 내가 레슬링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로마 올림픽에 가야 돼요. 선수들 격려도 하고 가는 김에 로마에 있는 비탈 비스코스사도 돌아보고 구라파 쪽으로다가 두루두루 돌아보고 올 거야. 그래서 임혜만 부장을 데리고 가는데 자네가 당분간 그 일 좀 맡아. 한성실업 김용순 사장이 김우중을 끌어들인 데에는 꼭 장학금을 대주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신문이요! 신문! 평양신문이요! 대구에서의 피난살이 시절, 시장에서 신문을 팔던 15살 김우중은 이미 떡잎부터가 달랐다. 시장 바닥에 좌판이나 손수레를 놓고 장사하는 이들이 신문의 단골 독자였다. 전쟁 중이라서 전황이 궁금했던 피난민 장사꾼들에게 신문은 중요했다. 물론 빨리 달리는 사람일수록 신문도 많이 팔았다. 그런데 김우중은 달랐다. 신문이 아저씨! 신문이요! 어이 학생! 신문값 가져가야지! 좀 이따 받아갈게요! 소년 김우중은 먼저 신문을 돌리고 시장 끝까지 달린 다음 역순으로 돌아오면서 신문값을 받았다. 신문값을 주고받는 시간을 줄인 것이다. 신문 한 부 팔 때마다 돈을 주고받는 다른 아이들보다 몇 배의 신문을 더 팔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한성실업 김용순 사장은 이미 김우중의 장사 수완을 알고 있었다. 우리 임혜만 부장이 하는 일이 좀 까다롭긴 한데 모르는 건 우리 조동재 부장한테 물어봐. 자네라면 할만할 거야. 미스터기. 아유, 고생할 거야. 이거 임 부장도 보통 며칠씩 걸리던 일이거든. 조 부장님, 이 어쩌죠? 주판을 놓아봤어야죠. 우리 사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시킨 일일 테니까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해봐요. 조 부장님, 회사 안에 상고 졸업생 없습니까? 있게 하지. 하지만 영문으로 된 문서를 읽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주판 놓는 거하고 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고 졸업생 한 사람만 불러주십시오. 김우중은 즉시 상고 졸업생을 데려다가 문서상의 총액을 맞추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주판을 놓게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타이피스트를 시켜 숫자만 빼놓고 일체 통과 서류를 만들게 했다. 일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났다. 조 부장, 그 김우중이 어때? 사장님, 말 좀 하십시오. 응? 미스터 김 아주 독종입니다. 사장님 안 계신 지난 넉 달 동안 거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 독종 처음 봤습니다. 대우그룹 전 회장 김우중 씨는 현역 시절에 잠을 자지 않기로 유명했죠. 하루 5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하는 차 안에서 면도를 하거나 틈틈이 3, 4분씩 잠을 청하는 걸로 해결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전 부통령과 점심 식사 도중에 깜빡 졸아서 실수를 했다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죠. 아마 그 첫 직장이었던 한성실업에서도 이미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를 못합니다. 한성실업은 김우중의 입사로 큰 활력을 얻었다. 국내 거래 일선에서도 김우중의 활약은 뛰어났다. 서울 소공동 일대는 물론 지방의 직물회사까지 김우중의 세일즈는 거침이 없었다. 퇴근 시간은 물론 쉬는 날도 없었다. 낮에는 소공동 일대와 지방을 다니면서 영업을 했고 밤에는 업무상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면서 신들린 사람처럼 바쁘게 살았다. 그런데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서영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5.16과 동시에 국내 경제활동은 자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3개월 후에 금융동결이 해제되고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은 뒤 비로소 경제활동은 기지개를 켤 수 있었다. 1961년에 증권거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주식값이 날마다 뛰어올랐다. 한성실업은 결제 대금까지 끌어들여 우선 주식을 사들였다. 그게 탈이었다. 과당 투기와 군부의 인위적인 주가 조작으로 증권 파동이 온 것이다. 자금이 바닥난 한성실업은 망한 거는 한 가지였다. 조 부장. 예, 사장님.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했지만 올 때까지 온 것 같네. 이거 남은 것으로 내가 할 만한 건 다 했고, 다만 김우중이가 걸리는데 내가 뭘 해줄 만한 게 없어서. 원래 유학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유학비를 보태주시면. 유학이라. 아니, 이게 무슨 여권입니까? 여권이 여권이지 뭐야. 그리고 이것도 받게. 뭐 많진 않지만 당장 외국에 나가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내 성의로 알고 받아두어. 사장님. 여러 소리 말고 가라고 할 때 가. 그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줘서 정말 고맙네. 이제 더 큰 세상도 구경을 해봐야지. 사장님, 유학은 1, 2년 뒤에 가도 됩니다. 제가 더 뛰겠습니다. 기사회생하기가 어렵다는 거 저도 어느 정도 잘 알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아하, 이거 자네가 이 뛰고 저리 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아무 소리 말고 가. 내가 지금은 자네 같은 유능한 친구를 데리고 있을 형편이 아니야. 그리고 내일은 내가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 있는데 혹시 못 보더라도 잘 가게. 사장님. 김우중의 발길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회사 형편을 보면 남아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는 런던행 비행기에 오른다. 한성실업은 당시 수출을 꽤나 하고 있던 상위 랭킹의 섬유회사였습니다. 김우중 씨는 이미 31살에 업무부장까지 승진을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이 신의도 있어서 당시 한성실업의 김용순 사장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업무부장 김우중이 영국 유학길에 오른 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헌데 김우중 부장은 유학생이 되질 못합니다.